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그 안 좋아지면서 생기는 사건 사고인데, 네.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소개시켜드린 사건도 사실 예전에는 거의 보기 힘든 사건이었는데요. 우리가 그 소유자가 이제 상가점포 같은 경우에 네. 상가점포의 소유자가 바뀌면서 그 세입자가 소유자 바뀌었다는 걸 이유로 해가지고 나 계약기간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만두고 나갈래.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. 아, 그래요? 예, 그걸로 인한 이제 사건 사고가 생기고 있습니다. 네. 소유자가 변동이 됐으니까, 나 이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. 이렇게요.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? 궁금한데요. 예. 그게 원래 이제 우리가 상가임차인의 가장 관심사라고 하면은 거기서 안정적으로 영업하는 그런 게 제일 관심사였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그걸 이제 법에서도 이제 그걸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뭐 대항력도 인정해주고, 네네. 그다음에 또 한 번 들어오게 되면은 갱신요구권이라고 그래서 그걸 5년에서 10년으로 또 연장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입자의 장기적인 그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해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, 네. 이제 불경기가 되니까 상황이 바뀌게 된 겁니다. 네네. 세입자도 예전처럼 이제 길게 영업 기간을 뭐 5년, 3년 뭐 이런 식으로 길게 계약 기간을 잡아놨는데 네. 막상 장사를 해보니까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나가고 싶은데도 건물주가 못 내보내주는 겁니다. 왜냐하면 다른 세입자를 바꾸게 되면 월세가 떨어지기 때문에.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소유권이 딱 바뀌는 거예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세입자가 이거 법상으로 그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은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더라 라고 해서 중도해지권을 행사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. 그렇군요. 이게 지금 건물주 변경을 이유로 중도 해지가 가능한 겁니까? 예, 가능합니다. 일단 법리적으로 좀 보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,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, 네. 물론 지금 이제 상가임대차 법법하에서는 다 대항력이 대부분 있죠.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대부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. 근데 이론적으로 대항력 없는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별다른 논란이 없었고요. 네. 왜냐하면은 이게 건물주가 바뀌는 부분이 세입자한테는 사실은 별 그런 그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. 어떤 그 건물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 대법원에서는 뭐 신의성실의 원칙, 공평의 원칙 이런 부분 때문에 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네. 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었습니다. 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는 어떤가요? 그거는 이제 법리적으로 조금 논란이 더 있었는데, 왜냐하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집주인이 바뀌면 자동 승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임대인의 지위가 자동 승계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중도해지권을 인정해 줘야 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슈,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. 네.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어떤 지위 보장, 임대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소유자 바뀐 것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서 중도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네. 이게 대항력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가 좀 차이가 나네요. 그렇죠. 예. 네.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, 세입자 승계할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그 세입자가 내던 차임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월세를 기대하고 샀는데 그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버리면서 매수자가 기대했던 어떤 수익률 네.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깨지기 때문에 매매 계약까지 나중에 흔들리게 되는 그런 사태로 지금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. 네.